세계인의 축제 2020 도쿄올림픽이 8월 8일부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 그리고 스포츠 경기는 사람들이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대표적인 분야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흥미진진한 경기는 라이벌 간의 대결입니다. 어떤 스포츠 경기냐에 따라 라이벌전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축구에서는 일명 엘 클라시코라 불리는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의 대결이나 노스웨스트 더비로 유명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 간 경기가 유명합니다. 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밤비노의 저주로 시작된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 툭하면 팬들끼리 난투극을 벌이는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흥미로운 라이벌 대결은 뭐니뭐니 해도 한일전입니다.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는 말처럼 축구, 야구, 펜싱, 유도, 피겨스케이팅 등 모든 장르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최고 주력 산업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인텔의 라이벌 구도가 고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인텔은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CPU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2017년 사상 처음 반도체 사업만으로 인텔의 매출액을 추월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9년 다시 인텔이 삼성전자를 추월하고 2021년 2분기 들어 삼성전자가 다시 간발의 차이로 1위를 되찾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으로 다시 올라서기는 했습니다만 인텔과 삼성의 라이벌 관계는 여전히 인텔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대규모 설비 투자를 통한 원가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미세 회로를 구현하는 공정 기술력을 갖추는 것이 핵심인 반면 인텔의 주력 제품인 비메모리 반도체는 독보적인 설계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2배가량 크고 높은 부가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별 볼 일 없다는 평가를 받던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2015년 세계 최대 모바일 AP 기업이었던 미국의 퀄컴 덕분에 일약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자 세계 5위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퀄컴의 경쟁자인 동시에 퀄컴이 만든 모바일 AP를 사주는 최대 고객이기도 했는데요. 당시 퀄컴이 야심차게 출시한 스냅드래곤 810이 심각한 발열 문제로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삼성전자는 퀄컴의 반도체를 구매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 7420이라는 모바일 AP를 삼성 스마트폰에 탑재해버렸습니다. 발열량도 낮은데 성능까지 뛰어났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라도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두각을 드러낼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반도체보다 더 미세하고 정교한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웨어러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기술 장벽을 허무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5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든 웨어러블 프로세서를 업계에서 가장 먼저 출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무선 이어폰이나 스마트워치와 같은 웨어러블 기기는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디바이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분석 기관인 한국 IDC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만 오는 2025년까지 1,500만 대 이상의 웨어러블 기기가 보급될 전망인데요. 웨어러블 기기는 공통적으로 PC는 물론 스마트폰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큰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웨어러블 기기에 장착되는 반도체는 매우 적은 전기만으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춰야 한다는 숙제를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극자외선 공정을 적용한 7나노 D램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생산한 바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빨랐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에 탑재된
판매되는 프로세서 중에 최신 EUV 공정을 최초로 적용한 것은 물론 최신 설계 기술까지 더해 기존 대비 성능과 전력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엑시노스 W920을 출시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특히 시계나 알림처럼 전체가 아닌 일부 화면이 항상 켜져 있는 AOD 모드에서 프로세서가 필요로 하는 전력을 최소화했다고 전해집니다. 삼성전자 측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존 제품 대비 CPU의 성능은 10%, 그래픽 성능은 무려 10배 이상 향상시키면서도 필요 전력 소모량은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PC보다 더 작은 스마트폰, 그리고 스마트폰보다 더 작은 웨어러블 기기에 필수적인 고성능 저전력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 삼성전자. 그러나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재수감된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으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처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2021년 8월 13일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에 이재용 부회장의 이름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대서특필되어 왔던 것처럼 크기를 가늠하기 어려웠다던 그의 공백이 채워짐으로써 삼성전자의 앞날에 찾아오는 어떠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 최대 기업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